엄마가 딸내미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고맙긴 한데 한 20%가 부족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준 높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하면 이런 수준 높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공감 능력은 대인관계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할 때, 자식을 키울 때, 조직 생활할 때, 또 그 조직에서 관리자가 돼서 사람들을 매니지할 때 이 공감 능력이 가치가 발휘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매력도 있고 인기도 좋고 평판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잊고 상대방에게 집중하자입니다. 이는 공감에서 기본이거든요. 구체적인 팁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주세요. 그러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겠죠. 또 상대방의 말을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동시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욕구라든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추측해보고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즉,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꾸 중간에 끼어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말에 내 판단이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내 얘기로 자꾸 갖고 오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해줄까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고서 쓰느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오늘 물품 발주 넣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썼거든. 아침에 정신 좀 들라고 커피를 3잔이나 마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아우, 지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3시간밖에 안 잤으니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지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음부터 미리미리 좀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예전에 잠 못 잤는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 하면서 내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정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겠다. 공감 같긴 한데 이렇게 수준 높은 공감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우리 수준 높은 공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공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썼나 보구나. 머리는 오전보다 좀 괜찮아진 거야? 오후에는 좀 쉬고 싶을 텐데 쉴 수는 있는 거야? 바로 이게 수준 높은 공감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오롯하게 포커싱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두 번째, 상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라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에 대한 관심인 거죠. 내가 상대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하면 쉬워요. 연애할 때 초반에는 내 이성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회사에서 누가 괴롭힌 사람 없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연애 초반기에 최고치를 찍었던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네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이처럼 상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공감 능력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친하지 않은 학교 동기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공감은 뭐예요? 어머, 걔 어떡해, 힘들겠다, 참 안 됐네, 이게 답니다. 그런데 내 친한 친구 남편이 이번에 정리해고로 사직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친구 남편은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상 중이었단 말이에요. 희망퇴직을 받았을 때 5년치 연봉을 받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친구랑 내가 통화를 합니다. 정말 잘됐다. 네 남편 이번에 목돈 좀 챙겨갖고 나왔지? 그런데 너도 좀 바빠지겠구나. 아니, 애기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애기 케어하는 문제 때문에 좀 걱정되겠다. 자, 보세요. 이 친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 거죠. 이 상대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에만 나도 제대로 된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내 친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플러스 내 친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인 성격인지에 따라서 내가 해줄 말이 좀 달라지게 되죠.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콘텐츠를 쌓아라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야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상대방에게 힘이 날지 다양한 레파토리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침밥을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새벽 4, 5시에 내가 간다. 그럼 엄마는 3,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항상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사실은 의사들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실패를 했을 때 속상하고 힘든데 역시나 엄마는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고기를 하고 뭐 조개를 굽고 뭐 이러십니다. 엄마가 딸내미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그 고맙긴 한데 한 20%가 부족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딸내미에 대해서 아는 그 컨텐츠가 좀 부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에 실패한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상황과 맥락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분이셨고 그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가 힘들었겠구나, 네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엄마의 메시지는 전달은 받는데 수준 높은 공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엄마랑 저랑은 조금 달랐던 거죠. 저는 가방끈이 조금은 긴 사람이고 여자 INTJ란 말이에요. 세상 고민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은 뭔가 좀 그 사회적게 무슨 게 문화적게 뭔가 같은 좀 갭이 좀 컸기 때문에 영원히 그 메꿀 수 없는 그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그릇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넓고 깊게 키우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도 넓고 깊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 많이 읽으세요. 유튜브나 영화나 드라마 다 좋습니다. 다 좋긴 한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절대로 인터랙티브 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영화 보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책은 맥락을 갖다가 짚어가면서 읽기 때문에 저자하고 내가 인터액티브하게 대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영화는 편집 과정에서 그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죠. 많은 것이 생략이 되게 됩니다. 디테일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작을 뛰어넘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리포터 보세요. 해리포터 영화도 너무 재밌는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한글어로 된 책을 보는 게 더 재밌고요. 정말 능력이 되면은 영어 원문을 찾아서 읽는 게 해리포터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지고 싶다,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신 친구한테 수준 높은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엄마 멀쩡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남친이 양다리를 걸쳐갖고 속상해하는 내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내 남친더러 너도 나 몰래 양다리 한번 걸쳐봐라, 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컨텐츠를 내 경험만으로 채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열심히 읽고 플러스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지만 세상에 대한 컨텐츠를 간접 경험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영역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베를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가이드가 그 벽화 있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에 있는 어디서 좀 사진을 찍으셔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가 유명하길래 도대체 왜 여기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벽화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서기장과 소련 서기장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고 그 부제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치명적 사랑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도와주소서라는 깊은 뜻이 있었죠. 근데 이걸 얘기를 듣고 또 벽화를 바라보니까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작가가 훌륭하네. 뭐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시는 겁니다. 자,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수준 높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나를 잊고 상대방에게 집중하자. 둘째,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쌓자. 셋째, 세상에 대한 콘텐츠를 열심히 쌓자. 구체적인 건 책이 가장 좋다. 실은 공감 능력은 감성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의 그 정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감 능력은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 플러스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려고 하는 배려의 능력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발휘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능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공감을 부탁드릴게요.